단전이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학문적으로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 몸에 이렇게 배꼽 밑에 새치, 손가락으로 새치 부위가 이제 자기의 단전이다. 이 표현을 드렸는데, 뭐, 학자마다, 그러니까 뭐, 설마다 조금 달라요. 정확한 위치는 뭐, 이 옆에서 봤을 때는 그 밑으로는 요 위치지만 옆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뭐 몇 센치 앞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 차이예요, 전부 다. 그렇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몸에 세 군데 단전이 있다 그랬죠. 배꼽 밑에 치가 하단전, 명치끝 부위가 중단전, 눈썹과 눈썹 사이에 여기를 이제 미간, 눈썹 사이를 여기 상단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기로 비유할 수도 있어요. 장기로. 아랫배는 일반적으로 아랫배는 여기는 뇌겠죠, 당연히. 예, 바로 직결되어 있는 기관은 뇌고 이쪽은 어떻게 해서 심장. 중단전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런 우리가 표현을 쓰잖아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심쿵했어요. 이런 표현 쓰죠. 그 가슴이 두근거려요는 감정의 영역이겠죠? 우리가 이성보다는 좀 감정의 영역이겠죠? 이 가슴에서 관장하는 게 감정이다.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 심장에 있었다고 했대요. 한때는. 요즘에는 과학자들 이제 뇌과학 얘기 많이 하니까 우리의 뭐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 뇌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인간의 뭐 영혼이 있다면 뇌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 사람들 심장이 있었대. 말 그대로 심장이. 감출장자에다 고기육, 발월변에 대해서 하긴 하지만 일단 마음심을 쓰기도 하고 하단전은 내장, 장부. 재밌는 게 우리 장내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 감정이나 어떤 이성에도 영향이 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뇌로만 생각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심장과 장부에서도 한 인간을 총체적으로 그 인간을 표현할 때는 뇌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심장과 장기, 내장, 소장, 대장 있죠. 먹고 소화하고 예. 배 하수구 지나가는 소리 같은 거 안 나세요? 어떨 때 보면요. 그 장부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장이 늘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동을 하죠. 움직여요. 예. 미세하게나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 말씀한 거 복습을 한다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만나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단전이라고 하자. 실제로 단전은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뭐 해부해도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의식을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나오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밤에 보초를 서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강가에서 보초를 쓸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 철책선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하나를 너무 집중해서 바라보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요. 그게 무슨 모양으로 나중에 뭔가를 계속 주시하고 응시하면요. 그게 무슨 모양처럼 보여요. 그래서 휘영청 달이 밝을 밤에 강가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달빛이 이 강 위에 일렁일렁 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보고 있으면 마치 북한에서 뭔가 무장공비가 내려오는 것처럼 착하게 일어나서 오발 사건 같은 게 가끔 종종 일어나요. 그 보초들이 경계 근무를 하다가 계속 그러니까 시선을 갈지자 모양으로 계속 주시를 하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저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갈지자 모양으로 시선을 계속 눈빛을 계속 이렇게 흐트라고. 한 군데를 계속 몰두하고 보지 말라고. 그러면 너무 몰입해서 바라보면 그게 무언가 뇌에서 착각을 일으켜요. 무슨 모양으로. 그래서 보니까 무장공비가 총 들고 이쪽으로 헤엄쳐서 오는 걸로 보여서 총을 쏘는 그런 오발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뇌는요, 뭔가 대상을 놓고 바라볼 때 자기가 평상시에 습관된 걸로 투사해서 바라보게 돼요. 지금 여기 보면 바닥에 문이 있죠. 나무 물결 문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제가 앉아있는 쪽에서 방향에 보면은 사람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결 무늬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한테 보면요, 에이, 그 무슨 사람 모양이에요. 그냥 의미 없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명상한다고 이제 바닥을 계속 시선을 내딛고 계속 바라보면요, 동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 거 있죠?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보면 용 모양 구름이에요. 뭐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야? 내가 평상시에 익숙한 표상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기울였을 때 특정한 대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단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전이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단전이라는 포인트에 마음을 계속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의식과 기운이 여기 모이게 돼요. 의식과 집중이 확실히 모입니다. 단전에만 모이는 게 아니라 특정 내 신체든, 근데 이제 몸이라고 하는 대상이 가장 직접적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이 몸이 나잖아요. 우리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게 이 몸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거죠.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이 단전에 의식을 계속 모으면요, 여기에 나의 의식과 기운이 계속 집중되게 됩니다. 흩어지지 않고 모이게 돼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 오래 쓰면 이제 방전이 많이 되는데 제가 올해 초에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핸드폰에 우리가 이제 퇴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핸드폰에 충전 케이블을 꼽는 거죠. 그때 그럼 이제 이 녹색불로 바뀌면서 뭔가 계속 충전이 되잖아요. 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한 존재가 충전하는 과정, 현대인들은 계속 무언가를 쓰잖아요. 이 안이비설신이를 계속 쓰죠. 막 써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먹고, 많이 냄새 맡고, 뭔가를 많이 추구하고, 아까 자아 대비, 자아 비대 얘기하는데, 육체도 비대해지고, 의식도 비대해지는데 왜 그러냐? 뭔가 계속 많이 추구하니까. 그런데 충전할 때는 우리가 핸드폰을 상대적으로 덜 쓰게 되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게 뭐냐? 명상이겠죠. 근데 그 명상에서도 어떤 특정 부위에 집중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든, 단전에 집중하든, 아니면 만트라, 특정한 소리. 교회 다니신 분들 찬송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좋은 만트라죠. 주기도문을 외운다? 저는 교회 다녀가지고 만트라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만트라 많이 하는 거죠. 목청껏 찬송하잖아요. 그럼 속이 후련한 뻥 뚫리는 것 같고 후련한 체험을 한다고 하죠. 더 나가서 방언 같은 거 하죠. 방언 하는 거 못 보셨죠?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어. 하고 나면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뭔가 후련해지고. 그 만트라의 효과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찬송하는 찬송가의 가사나 뭐 외우는 주기도문의 그 가사의 그 문구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이거 집중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랫배 하단전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딴 생각이 나면은 다시 돌아오고, 딴 생각이 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그 스티븐 포지스라고 하는 그 정신의학자가 다미주 이론이라는 거를 그 창안했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그 최신 이론입니다. 이 다미주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책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정신의학자 스티븐 포지스가 제안한 다미주 신경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눈대요. 들어보셨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부교감신경에 좀 집중을 해보면요. 부교감신경계는 배 쪽 미주신경과 등 쪽 미주신경, 그러니까 미세한 신경, 배 쪽에 있는 미세신경과 등 쪽의 미주신경이라는 두 가지 핵심 경로가 있다. 앞과 뒤쪽에. 그런데 진화 과정에서 등 쪽 미주신경은 등 쪽의 미주신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단절 포기 반응. 이런 거 있잖아요. 먹이가 우리가 원시에서 뭔가 먹이를 동물을 사냥하러 다녔을 때 저것이 너무 멀리 도망가면 어떡해요? 포기해야죠. 되게 못 쫓아가잖아요. 그때 쉽게 포기하는 것도 우리 신경작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등 쪽, 등 쪽 미주신경이 그런 역할을 했고요. 배 쪽 미주신경은요, 연결 상호 반응을 했대요. 우리가 너무 반가우면 어떻게 돼요?
배 쪽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쪽은 인맥이고 등 쪽은 동맥이다. 인맥은 수용적이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맥이고 음과 양 중에 음이다. 그래서 어때요? 어머니들이 특히 여성들이 임신을 했을 때 모유가 나오는 반응 같은 것도 인맥의 반응이다. 반대로 이 등 쪽 맥은 동맥, 무언가 생존하고 투쟁하고 뚫고 나가는 음과 양이면 양적인 맥이다. 그리고 남성적인 맥이다. 그러니까 싸울 때 투쟁할 때 고양이들도 등에 털을 빳빳이 세워요. 저희 집 고양이가 뭐 놀라면요. 얘가 등을 부풀리고 등을 이 털이 꼿꼿이 서요. 근데 고양이만 그런가요? 우리 뭐에 놀랬을 때 아이고 놀래라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움츠려들어요. 왜? 투쟁과 도피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단절과 포기를 하기 위해서죠. 근데 교감신경은 어떠냐면요. 늘 신경이 우리가 신경이 곤두섰다 그러죠. 뭔가를 관찰하고 또 경쟁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감신경이 너무 발달하면 어때요? 이 흥분이 풀리지 않아요. 너무 피곤할 때 잠 안 올 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교감신경이 너무 깨어 있어요. 너무 각성되어 있으면요. 네, 긴장이 고도로 긴장되면요. 이걸 우리가 교감신경이 과잉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부교감신경에 의식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경계가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반응, 생각, 느낌, 그리고 경험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전에도 이런 얘기 드렸는데 왜 인간은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그렇죠? 왜 성공하는 생각보다 망할 생각부터 할까요? 우리는 진화하면서부터 그렇게 인간은 원시 시대 때부터 지금의 이 인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실패를 겪었을 거예요. 그렇죠? 성공의 경험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더 많았죠. 그때 얻어지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DNA에 축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변수들이 생기니까 인생에서는. 해도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나 같은 게 뭐 이런 반응이 왜 계속 일어나냐? 원시시대 때부터 축적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게. 역설적으로 그게 뭐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자가 사냥하면은 몇 프로나 성공할 것 같아요. 내가 가젤 한 마리를 사냥하고 싶어. 치타나 표범이나 사자 같은 애들이 20%, 10%, 20%래요. 10마리를 지나가는 10마리 중에 그 가젤 중에 한두 마리 잡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나 사자나 표범 같은 애들이 오래 굶어요. 굶어요. 그럼 얘들이 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감해지잖아요. 사람만 굶으면 예민해집니까? 동물들은 더 예민해지죠. 굶주린 호랑이, 굶주린 사자 얼마나 호악하겠어요. 근데 얘들이 한 마리, 10번 중에 한 두세 번 정도 사냥에 성공하면은 또 한 마리 잡아먹고 3, 4일을 또 그냥 놀아요. 네.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 마리 잡았으면요. 두 마리, 세 마리를 잡고 싶어요. 늘 투쟁, 투쟁, 투쟁. 어쨌든 이 등쪽 미주신경과 교감신경과 배쪽 미주신경 이 세 가지 신경계가 우리의 생명활동을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진화적으로 부정평양, 네거티브한 반응을 계속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때요? 등쪽 부교감신경이나 교감신경 쪽으로 우리가 너무 집중돼 있어요. 예민하고 흥분하고 과잉 반응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배쪽 미주신경에 의식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다미주의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배쪽 미주신경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호흡. 호흡은 되게 이쪽 안쪽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전, 아랫배 단전. 뭐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요가에서는 차크라, 앞쪽으로 이루어지는 거. 여기에 의식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흥분됐을 때 우리가 심호흡을 서너 번만 해도 그 흥분도가 뚝뚝뚝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단전은 실제로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반응하고 작용하는 기관입니다. 있다고 계속 집중하고 의식을 집중하면 있다고 믿는 그곳에 의식과 기운이 계속 모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군대 얘기 자꾸 오늘 또 한 번 더 하는데, 쫄병 때 이제 사격 연습하잖아요. 그럼 계속 총 쏘는 연습을 막 총, 빈 총 실제로 총을 실제 사격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해서 계속 총 쏘는 연습을 계속 해요. 근데 여기 보고 관역을 계속 바라보고 집중을 하게 돼요. 저쪽 뭐 한 50m 쪽에 뭔가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사격할 때 관역판, 양궁 같은 거 할 때 그 관역판이 있잖아요. 처음에 하는 건 뭐냐면요. 계속 집중하게 시켜요. 집중하게. 빈 총을 막 쏘면 맞을 확률이 확실히 떨어지겠죠? 근데 뭔가 관역판을 통해서 대상에 계속 집중하는 연습을 시켜요. 양궁 선수도 그렇겠죠? 계속 양궁 들었다가 당기고 놓고 계속 들었다 당기고 계속 관역판을 계속 관역에 계속 의식을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집중하는 연습을 시켜요. 이게 우리의 단전 호흡이 단전주라는 명상이 그런 거예요. 계속 대상에 의식을 집중하는 거예요. 어느 대상에 어디다 집중해야 되지? 모르겠으니까 아랫배 단전에 계속.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선을 하실 때 의식적으로 잡고 자신의 배꼽 및 새치 끝자락 부분인 여기 부위에 의식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계속 거기다가 주시를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계속 의식을 거기다가 신경을 거기다가 집중해 보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는 어디서 사냥감이 날라와도 바로 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궁 중에 한 명이 태조 이성계였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이제 활을 잘 쏜다고 하잖아요. 뭐 동이족이라는 표현이 큰 활을 쓰는 민족이 동쪽의 뭐 민족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가끔 그 추석마다 아이돌들이 나와서 육상이랑 그 양궁이랑 이런 거 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젊은 아이돌 그 그룹 그 걸그룹 보이그룹들이 근데 어떨 때 보면은 걸그룹 소녀들이 양궁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맞춰요 중앙을.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잘하는구나. 우리 한민족이 진짜 활을 잘 쏘긴 하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단전주라는 명상이 그런 거예요. 계속 의식을 특정 한 곳에 계속 주시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태조이 성계는 말 위에서도 활을 쏴서 사냥을 했대요. 말 위. 말은 뛰죠. 가만히 서서 집중하는 것도 어려운데 나중엔 흔들리는 말 위에서도 탁 쏴서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태조 이성계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 쐈겠어요? 손에 피가 나도록 특정한 관역에 계속 집중했겠죠? 계속 집중했겠죠. 그래서 기본기를 갖추는 거예요. 명상의 기본기는 결국은 집중이에요. 특정한 대상이나 문구나 뭐 연불하는 이제 불교에서 연불하는 사람들은 연불의 마음을 집중하죠. 집주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단전의 의식을 집중해보는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호흡에 길을 들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단전의 의식을 계속 집중하는 거죠. 근데 단전 호흡과 단전주는 좀 달라요. 왜냐면 단전 호흡은 단전으로 말 그대로 호흡을 한다고 이런 단어 뜻인데 실제로 우리의 호흡은 횡격막에서 걸려서 내려가지 않고 실제로 호흡을 하는 장기는 폐죠. 네. 폐로 호흡을 하는 거지만 우리의 단전주라고 하는 명상법은 단전 호흡이 아니라 의식을 머문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의식을 집중하라는 그런 단어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